여기 중년의 나이에 자신의 과거의 후회와 괴로움으로 허우적대고 있는 아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외로운 소외계층이며 더욱이 자기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라고 낙인 찍어버려 어둠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측은한 아저씨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굴레에 갇혀 이용당하거나 위험천만한 지경에 내몰리게 된 경우이지요. 인생의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며 사회에 부적응하는 아재들이 이런 아이들을 위해 누구나 쉬쉬하며 지나쳐버린 일들을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서 뚝심 있게 맞서는 모습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권력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몰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영화 속 멋진 아재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며 후회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전직 CIA 암살 요원이었던 크리시는 그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무수한 암살로 인해 후회와 괴로움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절친이었던 친구의 부탁으로 그는 멕시코 시티로 건너가 보디가드로 일하게 되지요. 크리시는 멕시코 사업가인 사무엘의 어린 딸 피타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오랜 삶의 굴곡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의 마음에 한 소녀가 점점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가랑비처럼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며 그에게 미소를 찾아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날 피타를 기다리던 중 총격전이 벌어지고 어린 피타는 결국 그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납치범들을 찾아내어 벌하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고 잠시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에는 외형적으로는 만렙을 찍었고요. 매우 비현실적이며 거기다 슬픔을 간직한 아재가 있습니다. 아재라고 불러도 될지 말지 고민되게 하는 빛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감독이 노골적으로 제목에 달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이 아재는 굉장히 어둡다는 게 특징입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전당포 귀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이고 새창살을 넘어 있는 바깥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소통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얼굴을 반쯤 가리고 다니기에 일쑤입니다. 유일하게 소통하는 친구가 있었으니 정솜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은근히 좋아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츤데레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아재의 이름은 차태식. 정솜이란 여자아이는 엄마와 납치를 당하게 되고 태식은 자신의 아픈 과거와 오버랩이 되면서 정소미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인 듯 두 모녀를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현란한 제압 기술과 어디서 좀 논 듯한 공격 기술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만렙 전투력을 선보이며 정소미라는 여자아이를 위해 달려나갑니다. 과연 이 고퀄리티의 레어급 아재는 소미를 구하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조금 덜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아재는 톰스톤이라는 영화의 벤 스커터라는 아재입니다. 현대의 감각과는 담쌓고 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 간 언어 소통력 제로에 상대방의 일에 관여하는 오지랖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인사건을 조사 중 TJ란 흑인 소년을 만나게 되고 갈 곳도 잘 곳도 없는 TJ는 도서관 사서에게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거슬렸는지 자신의 일을 돕고 있는 중이라고 감싸고 도는데요. 하지만 좀 있지 않아 그 소년에게 구시대적인 아재력 때문에 온갖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도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이 아재는 현대에는 박물관이나 있을 법한 영사기로 신문을 검색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TJ는 그의 행동에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이 아재는 키보드라는 이상한 자판에 몇 글자를 적어 과거의 신문을 검색하는 TJ라는 아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핸드폰도 없어 된장녀란 말도 못 알아들어 도통 소통이 안 되는 아재와 TJ. 하지만 이 남자도 또한 아픈 각오를 안고 있는데요. 왕년의 형사였던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평상시에 그렇듯 낮에도 술에 쩔어 있을 어느 날 무장강도를 발견, 거리에 총질을 하던 중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죽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그가 TJ란 소녀를 만나게 되고 미스테리한 연쇄살인 사건을 의뢰받으며 이 사건 또한 여자아이의 납치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미치광이 살인마들에게서 구출하려고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 아재 또한 여자아이를 살인마들에게서 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을까요? 또한 불쌍한 소년 TJ도 이 아재와 함께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람은 2011년 영화 세이프의 루크라는 아저씨입니다. 우선 외모상 오늘 소개드린 아재들 중 유일하게 머리가 벗겨져 있네요. 하지만 눈빛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재입니다. 루크 또한 전직 특수요원 출신의 격투가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또한 마피아에게서 임신한 아내를 잃고 역시나 세상에 소외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 암호를 나르는 소녀 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고작 그러한 능력을 암호를 나르는 데 쓴다라고 하는 최고의 재능 낭비를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3천만 불이 든 금고의 암호를 알고 있는 메이는 중국 범죄 조직 삼합회와 러시아 마피아들, 부패한 경찰들 사이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위험 속에 홀로 남은 메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루크는 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아이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사악한 힘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루크 아재와 메이.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까요? 오늘은 아이를 위해 총을 든 아재란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저씨라는 존재는 사회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익숙하며 누구보다 행동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트도 떨어지고 말도 안 통하고 무섭기도 하고 조금은 잔소리쟁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에너지를 항상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아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쏟을 때 우리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영화상 존재하는 멋진 아재가 있다면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영화에 관련된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애플맘TV였습니다.